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지사입니다. 최근 많은 유튜버들이 알트코인 시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저 역시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더리움과 리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두 알트코인을 필두로 알트장이 불어올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더리움이 최근 새로운 다크호스랄까요? 새로운 원동력으로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디파이에 대한 영역입니다.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ial의 약자로 탈중앙 금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중간에 금융사 또는 은행이라는 중재자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꽤나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이 중재자가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 서비스는 어떠한 경제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들이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등이 재화나 서비스에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은행에서는 계좌를 통해 돈을 모으고 그로 인해 이자 수익을 얻게 되기도 하고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출을 통한 성장을 이루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서비스 분야에는 만연한 문제점들이 이곳저곳 퍼져 있습니다. 이 금융 서비스들은 보통 중앙화된 빅브라더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다소 공정하지 않은 권한을 포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바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에 더욱 동기부여를 주는 요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아프리카 또는 중동, 아시아 일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좌 개설을 할 수조차 없어서 금융 문맹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결제, 송금 서비스에서는 이런 개인들이 사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도 없고 돈을 주고받을 수도 없어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는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 위킬리크스 사태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사태를 보았을 때 중앙화된 결제 송금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이 이 기부금을 송금하는 것을 차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위의 사태가 있을 당시에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지 말기를 바랬었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가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슈였죠. 그 당시에는 사토시가 비트코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네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중앙 통제기관의 인증 없이 재화를 주고받고 자산을 저장하기 위해서 소개되는 것이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재자 없이 디지털화된 신뢰 시스템을 통한 신뢰인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간단히 프로그래밍된 신뢰입니다. 신뢰기관이 필요 없는 신뢰 시스템인 거죠. 이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시스템으로 인해서 중개자의 승인 없이 대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금융 서비스는 중앙화된 그것에 비해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 비해서 5가지 정도로 장점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승인이 필요 없다. 국적, 사는 곳, 자산의 총량 상관없이 누구든 인터넷만 되면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의 일방적 접속 거부를 진행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외부에서 거래를 되돌리거나 막을 수 없고 일방적인 서비스 사용 저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디파이를 이용한 사람은 디파이 그 자체이기 때문이거든요. 셋째로, 무신뢰. 사용자 간의 거래에 중앙의 신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과 같은 방법을 통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을 믿을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넷째로, 투명성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완전하게 투명하고 감시가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5째, 프로그래밍의 용이성입니다. 여러 형태의 금융 서비스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 등의 모듈 방식 등으로 간단하게 필요한 기능들만 추가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등 기존에 존재하던 금융 서비스들보다 구축 비용이 획기적으로 적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진 탈중앙 금융 디파이, 이 주변에서 어떤 모습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강한 확장성을 가진 결제 서비스의 대중화, 이더리움 2.0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풀스케일링급 확장성을 통해 빠른 결제 서비스의 대중화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있습니다. 탈중앙 금융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보상이나 사용자들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메이커다오의 다이 토큰이나 후오비의 HUSD 등 여러 가지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 서비스인데요. 셀시우스 네트워크, 블록파이 같은 플랫폼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고 맡겨놓은 암호화폐에 대하여 이자를 제공합니다.
셀시우스는 1주, 블록파이의 경우에는 한 달 주기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랜딩 과정을 통해 맡겨놓은 암호화폐를 마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탈중앙 랜딩 서비스가 있는데요. 기축 코인을 맡겨놓으면 그걸 활용해서 대출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디파이 랜딩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런 랜딩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구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특정 이율로 랜딩을 걸어 놓으면 반대로 대출하는 사람들은 고지된 이율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대출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마진 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랜딩봇 서비스, 비트파이넥스나 폴로니악스 같은 거래소에서 단타, 마진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랜딩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봇 사용법 같은 것을 모르더라도 여러 트레이더에게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과정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한 거래겠죠. 마지막으로 거래소 이자 지급 프로그램입니다. 비트루나 내시 익스체인지 같은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이자 지급 프로그램으로 수동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갑을 연결해서 직접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탈중앙금융, 디파이의 여러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디파이들은 STO에도 적용할 수 있고 기존 은행권에서 운영하던 서비스들도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다가올 미래의 암호화폐, STO, 디파이 이런 것들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통의 개인들은 더욱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디파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의 서비스들 중 아주 많은 것들이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자료들을 확인해보면 여러 플랫폼 코인들 중에서 이더리움의 행보는 독보적입니다. D앱들의 개수, 그 중에 활성화된 D앱, 활성 유저의 거래량 등등 여러 면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오스나 트론의 경우 대부분이 D앱들이 갬블링에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최근 성적표에서 대부분이 파이낸스 쪽으로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세레니티 단계까지 성장한다면 충분한 확장성을 가지고 빠르고 안전한 탈중앙 금융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 업계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은 이 디파이라는 부분을 열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번에 리플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영상과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곧 열리게 될 스웰 이벤트도 있고 리플은 스위프트가 잡고 있는 시장의 10%를 XRP 네트워크로 대체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소각이 될 것이고 홀더들이 풀지 않고 있는 물량도 있고 여러 면에서 시장의 가치를 올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면서 자칫 엑스라피드로 흡수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송금이 엑스라피드 상에서 XRP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전 세계 송금 시장을 상상해보면 당연히 쉽진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XRP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어이없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지금 현재 가격이 0.27달러인데 이게 500달러가 된다면 대체 몇 배인 거냐, 어이없다, 당황스럽다, 황당한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시나리오적으로도 그렇고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본인이 직접 공부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향후에 탈출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을 때 정확히 결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들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띠는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저는 항상 산업의 발전에 기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농객께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발언을 해주셨고 때 맞춰서 가격이 내려갔고 사람들은 그가 맞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많은 사람을 살려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만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던 수수료나 전송 속도 면에서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가격이 떨어졌을지언정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은행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 금융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한심하다고 이야기해도 상관없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하고 연금을 부어라 라고 하시면서 매달 적금 통장을 채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는 언젠가는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매달 꼬박꼬박 적금으로 돈을 모으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대한민국 원화라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저는 새로이 자리 잡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투자의 조언이나 추천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 스스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성공하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